네, 요즘 가장 핫한 토익 채널 찾으신 분들 반갑습니다. 전국 YBM 인문중급 1위 종로 YBM 두 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요즘에 11월과 12월에 이어서 거의 일주일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언도 꾸준히 올려드리겠지만 그거 외에도 문제풀이도 중요하니까 준비했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낮은 점수의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님들을 위한 문제풀이를 준비했고요. 오늘의 난이도는 한 중급 정도의 난이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거고 밑에 그 타임바를 보시면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문제를 넘겨가시면서 정리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팅하는 데 도와준 승희, 서영이, 세원이 고맙다 말씀드리면서 네,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익 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15분 파시고 지금 시작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거니까 집중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출발합니다. 네, 답은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다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면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잘 고르실 것 같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는 지금 면제되는 형용사 뜻을 갖고 있고, 뒤에 from과 앞에 비동사에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The exam from이 되면 뭐로부터 면제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exempt는 면제되는 형용사도 되고요. 면제하다는 동사도 되거든요. 동사일 때는 수동태로 바뀌기 때문에 ed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3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요. 면제됩니다. 입장료를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어 잘 기억하시고요. be waived from도 뭐로부터 면제되다 가능하니까 또 나올 수 있는 표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 포인트 준비했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동사가 are죠. 주어가 children이니까요. 기본적으로 children은 아이들,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are가 나와 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people, women, 그리고 men, children, they 위 정도는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애들이 들어갔으면 s가 없어도 복수주어로 본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로 요 단어 좀 체크하고 갈게요. 얘인데 형용사가 맞습니다. 근데 원형동사가 assume이에요. 11월 달에 기출이 됐습니다. Part 7에서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추정하다, 가정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떠맡다. 직책이나 일달을 떠맡다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떠맡다로 기술됐고 동의어로 undertake도 있고요. 그리고 take on도 떠맡다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reveal도 체크하시고요. reveal은 나타내다는 뜻을 갖고 있는 타동사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 개 적어드리면 reveal presence가 되면 존재감을 나타내다. 존재감을 드러내다로 기술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잘 기억하시고 뜻이 비슷한 단어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렇게 C로 짚어드릴게요. 자, 수태시라고 적어놨는데 제 채널에 기초문법 영상 많이 보고 계시죠? 거기 동사 파트에 보시면 동사 변형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 순서를 기억해라. 오케이? 수일치 가장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태 따져보고 그 다음 시제를 따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일치 할 건데 동사가 굉장히 복잡하다. A, B, C가 다 복잡하잖아요. 근데 수일치 할 땐 기본적으로 이 복잡한 동사의 제일 앞자리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주어가 뭐냐면 전명구 지우시면 more란 단수주어가 있거든요. 그럼 수일치 얘는 탈락이죠. 단수면 is가 돼야죠. 단수면 탈락이죠. has가 돼야죠. 조동사는 상관없으니까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 따지시면 되고요. 태는 능동태, 수동태인데 결국 목적어 유무가 중요하다. 근데 빈칸 뒤를 봤더니 the decision이라는 목적어 있으니까요. 능동태를 고르셔야 됩니다. 능동태면 be, pp가 없어야죠. 보기를 봤으면 얘는 be, pp가 보이세요? 그러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지우셔야 됩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얘밖에 없다. C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고요. 동사의 형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BPP가 녹아 들어가 있으면 수동태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태인 C로 잘 고르셔야 돼요. 수, 태에서 풀렸네요. 자, 추가 포인트는 decision 하나 기억하시고요. 결심, 결정이라는 명사인데 지금 바로 뒤에 to hire, to 부정사 보이세요? 짝꿍으로 잘 쓰니까 decision to
묶어서 기억하세요. 뭐뭐 할 결심이고 또 한 가지 decision은 명사할 때 기본적으로 가산명사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산명사의 특징은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처럼 더가 붙든지 어가 붙든지 decision s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갑니다. 네, 정답은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포인트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앞에 보시면 is considerin이라는 고려하는 중이다라는 동사구가 있고 목적으로 변경될 명사가 있네요. 그럼 빈칸은 명사 꾸미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어휘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먼저 부사인 be를 좀 기억하세요. 자, significantly는 우리나라만 해석해보면 상당히라는 뜻이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답으로 아주 잘 나오는데 거기서 ly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도 되고요. 좀 의역해서 중요하냐 뜻도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잘 고르시면 되는데요. 추가 포인트로 상당히의 뜻을 갖고 있는 부사를 적어놨습니다. 자, 얘들은요. 각자 고유의 뜻이 있어요. 잘 안 보이려나? 제가 좀 사라질게요. 그래서 각자 고유의 뜻이 있는데 그냥 다 상당히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기쁜 소식은 이 많은 상당히 중에서 4개를 뽑아서 한 문제에 집어넣고 상당히 중에 하나를 골라라 안 나옵니다. 따로따로 어디선가 나올 거기 때문에 봤을 때 상당히고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노란 표시한 것들이 있죠. considerably, significantly, noticeably, substantial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잘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거 앞에 잘 써요. increase나 change, 상당히 증가하다, 상당히 변하다 잘 씁니다. 지금 형용사로 바뀌어도 change랑 같이 쓰였죠. 잘 나온 표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포인트. 지금 동사가 is considering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고민해보세요. 자, is considering 뒤에 reducing이냐, to reduce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틀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왜 답을, 일단 답은 여기 답이에요. 그래서 왜 답을 너 B로 했니? 라고 했더니 앞에 is considering ing가 있어서 ing 바로 뒤에 ing 좀 어떻게 해서 그냥 to 부정사를 했는데요.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요까지가 동사구예요. 고려하는 중이다. 그거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가능하고요. consider는 동사 자체가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동명사를 가진 대표동사입니다. consider ing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답은 예로 골라주면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출발하겠습니다. 답은 B가 답이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뭐 인터뷰 있는데요. 면접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지금은 on 뒤에 있기 때문에 명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명사 꾸미는 형용사로 B를 잘 고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exclusive는 음악방송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독점적이라는 뜻입니다. 독점적인 인터뷰를 수여받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픽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고민하셨다면 A하고 D도 고민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분사로서 명사 앞에서 꾸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저한테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뭐라 물어보냐면 선생님, 빈칸이 형용사 자리 같은데 보기에 형용사랑 분사가 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해석밖에 없습니다. 해석밖에 없는데 한 90% 이상은 형용사가 답이긴 해요. 근데 아닐 때도 있으니까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exclude는 include의 반대말이니까 포함의 반대말이니까 제외시키다예요. 그러면 지역해보면 A는 제외되는, 오케이? D는 제외하는 이겁니다. 내용상 뭐 어떤 그런 인터뷰를 부여받은 건데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독점적인 인터뷰가 어울리기 때문에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또 이 동사가 기출이 됐어요. grant요. 제가 방금 부여받다, 수여받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얘는 수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수여동사입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뭐 제 문법 영상 보시기 바라고 4개 보이세요? 일단 외쳐볼게요. 갑니다. gives and grant offer. 자, 소리 내볼게요. 자, gives and grant offer. 자, 얘들은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쉽게 give로 설명해보면 give me a call 들어보셨나요? give me a call. 나에게 전화를 줘. 목적어를 2개 가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능동태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갈 겁니다. 그죠?
그다음 동사는 be, pp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원래 목적어 두 개가 있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gives and grant는 수동태가 돼도 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was granted 보이시죠? 그리고 인터뷰는 면접이 나와 있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gives and grant는 목적어 유무로 능성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해석을 해보고 주는 거면 능동, 받는 거면 수동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는 거면 능동, 받는 거면 수동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 내용상 기자가 그죠? 인터뷰를 부여받은 거니까 수동태가 들어가 있다. 오케이? 그것도 느낌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네, 얘도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잘 고르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 문제입니다. 동사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수, 태, 시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눈에 띄는 것은 to ensure that 대절입니다. 대절도 절이니까 동사가 필요합니다. 결과란 주어가 있고요. 그 뒤에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수태시 잘 들어가면 되고 자 수일치 했더니 일단 복수주어가 붙어 있었고요. 수일치는 다 가능합니다. 태 했더니 그 뒤에 ly 부사는 필요 없으니까 소구하면은 목적어 없는 거 아니에요. 목적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태를 만드셔야 돼요? 수동태 만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동사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BPP가 들어가셔야 수동태다. 오케이? 보기를 봤더니 BPP는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D로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몇 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at once 보이세요? at once는 묶어서 잘 기억하세요. 묶어서. 그래서 뭐 즉시라는 뜻도 있고 한 번이라는 뜻도 있는데 at once 짝꿍으로 잘 나오니까 on once, in once 아니고 at once니까 묶고 잘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요겁니다. 여기 지금 insure가 나와 있었는데 비슷한 단어 두 개 있어요. insure는 보장하다고 assure는 장담하다인데 두 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크게 좀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첫 번째 차이점은 insure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바로 대절이 나올 겁니다. insure that. insure that. 내가 보장할게 뭘 내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insure 대절이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assure는 내가 장담할게 그러면 장담받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somebody 사람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뒤에 대절을 가지고 올 때 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insure that, assure somebody that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 지금 주어가 결과라는 명사가 있었죠. 일단 좀 추가 포인트 시험 전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as a result of라고 들어보셨나요? 토익 공부 해보셨다면 좀 많이 쓰인 표현인데 뭐뭐의 결과로서라는 표현인데 of가 붙어 있으면 전치사로 보시면 돼요. of로 끝났으니까. 근데 최근 토익에서는 of 없이 그냥 as a result라고 잘 나와요. 그러면 부사로 보셔야 돼요. of가 없으면 부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6에 주로 잘 나오니까 as a result 결과로 부사, as a result of가 되면 전치사. 오케이?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생소하신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result는 동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와 함께 쓰이게 되니까 뜻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답은 일단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얘는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다면 바로 고르셨을 텐데 자, 캡처하시던지 찍으셔야 됩니다. 얘들은 뭐냐면 각자 고유의 뜻이 있어요. 근데 얘들 다 그냥 man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본다고요? man이라고 보세요. 그 뒤에 뭐가 나온다? 복수 명사를 가지고 올 겁니다. 왜? 많은 명사들이니까요. 기쁜 소식은 얘도 마찬가지. 이 많은 것 중에 이 중에서 4개를 뽑아서 한 문제 다 이거 집어넣고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안 나옵니다. 지금 문제처럼 따로따로 나올 거니까 봤을 때 맨인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꼭 시험 전에 3번씩 읽어보시고 얘들은 뒤에 복수명사 갖고 오는 매니 모음이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자리 요렇게 얘들이 요렇게 주어가 됐어. 이제 그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주어를 단수주어로 봐야 될까? 복수주어로 봐야 될까? 선생님, 전치사니까요. 전명을 지워버리고 어니까 단수주어 아닌가요? 안 됩니다. 방금 제가 man이라고 했죠. 그럼 해석을 해보면 많은 명사들이니까 복수주어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 뒤에 s가 안 붙을 겁니다. 그것도 느낌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답은 얘가 답이었었고, 이거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많이 보신 단어입니다. skilled는 PP이긴 한데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의 형용사로 굳어졌어요. 숙련된이란 그냥 형용사로 기억하세요.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주로 꾸민다를 기억하세요. 사람. 숙련된 뭐 정비공, 숙련된 요리사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 명사를 잘 꾸며요. 지금도 사람 정비공 꾸미고 있죠. 잘 기억하는데 몇몇 토익책 보면 또 얘가 사람만 꾸민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물을 꾸밀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서 숙련된 전문적인 일, 기술 이런 뉘앙스도 가능하니까 사물을 꾸밀 수도 있으니 뜻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숙련된 또는 뭐 전문적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또 중요했던 게 문장 안에 보시면 are in high demand 보이시죠? 일단은 in demand 보시고 적어놨는데 in 플러스 명사 중에 뭐뭐 중인으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in use 사용 중인, in production 생산 중인, in demand 요구 중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포인트 요거 보이세요? for demand for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for는 참 뜻이 많은데 토익에서 묻는 것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동안에 그 뭐뭇을 위한입니다. demand for가 되면 뭐뭇을 위한 수요, 뭐뭐에 대한 요구, demand for 짝꿍이니까 꼭 묶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네, 정답은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duration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for the entire duration이니까 전체 기간 동안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바뀔 수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픽한 이유는 뭐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entire 전체적인 전체의란 뜻이 나왔는데 예전에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간 들여볼까요? 네, 답은 일단 방금 얘기한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인데 얘는 실제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답을 B로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일단 이런 게 있긴 합니다. in, once, entire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왜 또 얘가 답이냐면 이 문제 포인트는 이것 때문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인칭 대명사 중에 1인칭 I, we, 2인칭 you 말고 3인칭 있죠. he, she, it, they 같은 것들 특징이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좀 그리긴 한데 이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건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이걸 대신할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앞에서 말한 걸 대신할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여기 is가 있으니까 앞에 나온 사물의라는 뜻입니다. 앞에 나온 사물의. 근데 앞에 사물이라고 해봐야 이거밖에 없거든요. 연설의 이겁니다. 연설의. 연설의 시스템 이상하잖아요. 연설의 추산 이상하고요. 연설의 관념도 이상하고 연설의 전체는 말이 되죠. 오케이? 이거 답이 됩니다. 그래서 3인칭 되면서는 반드시 앞에 나온 것을 대신한다. 그 느낌도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오늘 푸신 동사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중요한 요건데, 이것도 제가 문법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접속사 개수 플러스는 동사의 개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동사가 한 개 있거든요. 자, 지금 동사가 한 개 있거든요. 한 개 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접속사는 없어요. over가 접속사예요? 아니죠. 그럼 동사는 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분명히 동사인 동사 다 지우셔야죠. 준동사인 얘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심플하지만 중요하게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요. 제가 5번은 지금 왜 체크를 해놨냐면 5번은 지금 위에라는 뜻을 쓰였어요. 뭐 강 위에인데 5번은 숫자 앞에 쓰게 되면 수치, 수식, 부사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얼마 이상으로 뜻을 갖고 있으니까 숫자 앞에서 over가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다. 잘 기억하시고 이상을 하면 more than도 있죠. more than도 숫자 앞에서는 이상이라는 부사처럼 쓰입니다. 부사는 아닌데 부사처럼 쓰이니까 이상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 뭐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 안 하는 거긴 한데 오프라인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전치사 문제입니다. 전치사 문제인데 이걸 좀 외쳐볼까요? 전치사도 연결하다. 다시. 자, 전치사도 연결하다. 잘 들어보세요. 연결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접속사. 그죠? 근데 접속사는 뭐랑 뭘 연결해요? 문장과 문장이죠. 근데 전치사도 연결해요. 그럼 얘는 뭘 연결하냐? 얘는 기본적으로 뒤의 명사와 바로 앞의 명사를 연결하든지 또는 앞에 있는 동사를 연결하든지 이 느낌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전치사의 뜻을 알고 어원을 알고 뉘앙스 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짝을 지지 못하면 그럴 수가 없다. 오케이? 지금도 뒤에 보시면 CE가 있고요. 바로 앞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있네요. 해석해보면 승인되었다. 승인되다. CEO에 의해서가 맞겠죠. 의해서. 얘로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물론 수동태가 바이랑 잘 쓰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짝도 기억하셔서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전치사 문제 이렇게 연결지어서 결정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익 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일단은 뭐 중요한 문제를 좀 준비했는데 오늘은 초중급자 위주로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로 준비했으니까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 중간중간에 포인트들 잘 인지하셔서 시험에 잘 활용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좋은 영상, 좋은 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